안녕하세요. 맞춤경매 김희준입니다. 오늘 물건을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 제주도 물건입니다. 제주도 물건인데 제가 임장은 못 가요. 임장은 못 가고 아마 근데 이번 차에는 못 가시지 않을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못 가실 것 같고 신건이에요. 신건인데 유찰이 되면 그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신건이어도 요새는 좋은 물건들은 다 신건에 낙찰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0 타경 3392번이에요. 소재는 제주도, 제주시입니다. 서귀포시 아니고 제주시 연동 좋은 동네예요. 그리고 근린시설이고 토지가 68평, 건물이 60평. 그래서 토지 건물 일괄 매각에서 이미 경매로 나왔습니다. 감정가 8억 1800 한번 변경됐죠. 변경돼서 신건이에요. 이번에 나왔는데 7월 19일입니다. 사진 먼저 살펴볼게요. 식당인 것 같고 1층 식당인 것 같은데 뭔가 느낌 오나요? 코너입니다. 좋아요. 코너. 이렇게 코너입니다. 그리고 주변은 뭐 주택도 보이고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여기서 찍었을 때 그리고 옆에 뭐 이제 세부 사진들 이렇게 안에 내부 코너죠. 좋습니다. 근데 뭐 보이신가요? 도청? 뭐죠? 도청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주도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지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공공기관이 있어요. 여기가 연동 로탈입니다. 로탈인데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도 있고요. 도의회도 있고 제주 MBC, 제주도 제2청사, 뭐 전력공사 제주본부, 제주특별자치도청도 있고 경찰청, 공공기관이 상당히 많죠. 공공기관 바로 뒤쪽이에요. 한블럭 바로 뒤쪽에 있는 식당입니다. 공무원들이 뭐 당연히 공무원 안에 식당도 있겠습니다만 이 근처 식당들도 많이 이용을 하겠죠. 저도 가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상당히 장사가 좀 되지 않을까 예상은 해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근린시설 되겠고 지도를 제가 뒤로 조금만 가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바로 제주국제공항입니다. 너무 가깝죠? 제주도에서 아마 이제 오시면 이 도로를 아마 이제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만약에 여기서 렌트카 하우스가 있어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해서 렌트해서 움직이시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저도 제주도 출장 다녔을 때 여기에 제주도 렌트카가 있었어요. 다 자기들이. 그래서 무조건 이 길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조금 더 오면은 이렇게 로타리가 있어요. 네, 로타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공공기관이 있고 바로 뒷건물이다. 제가 사진 한번 찍어 볼게요. 얼마나 나오는지 거리가 지도를 본 김에 한번 찍어 볼게요. 거리 재기로 해서 여기서부터 재볼까요? 2.37km네요. 2km. 정말 가깝죠? 2.37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딱 찍으니까 이것도 보이네. 근데 평점이 2.9. 썩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또 나쁘다고도 볼 수 없네요. 뭐 리뷰를 보면은 뭐 대략 나오겠죠. 근데 제가 무슨 맛집 리뷰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거리를 한번 봤어요. 거리를 한번 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권리 내용을 좀 자세히 한번 봐봐야겠죠. 사진까지 봤으니까 권리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 나눠져 있겠죠. 근린시설이고 건물이다 보니까 가격 시점이 좀 됐네요. 2020년 4월이니까 2년 전이네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토지 가격은 토지 지가는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죠. 더 올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뭐 확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토지를 봤더니 68평, 감정가가 7억 6,800입니다. 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7억 6,800이고 건물에 대한 감정가가 뭐 4천만 원, 제시외 건물 다 포함해서 8억 1,800이 나왔어요. 일괄 매각이고 여기서도 나왔죠. 제주도청 인근에 위치하다.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뭐 관공서 이런 것들이 있고 도로 접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일반적인 내용들이고 그래서 임차인이 있는지 봤더니 임차인은 없어요.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명도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식당 했더니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중요한 게 말소기준 원리를 찾아서 내가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할 텐데 이게 채권액이 상당해요. 21억이면은 엄청 많아요.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채권액이 상당합니다. 경매로
정리해서 채권액을 일부 정리가 되겠죠. 소유권 이전 8년도에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일반 매매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 받은 게 말소기준 권리가 돼요. 그래서 아래는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봤더니 유치권 신고한 게 신고가 들어와요. 22년 6월이면은 얼마 안 됐어요. 그랬는데 또 이분이 유치권을 포기한다라고 유치권 철회 및 행사 포기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유치권이 신고가 돼 있으면 일단은 대출 받기가 좀 까다로워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는데 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이제 철회서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철회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좀 꺼리는 데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그래서 등기부를 제가 좀 봤는데 원소유자가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한 번 또 매매 거래는 있었어요. 1억 9,800에 매매가 됐고 아까 지금 소유자 겸 채무자가 18년도에 소유권 매매를 했죠. 일반 매매. 얼마에 취득을 했냐? 8억 3천에 매매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감정가가 8억 1,800이죠. 그러면 4년 전 매매보다 이게 더 싸네요. 왜 이렇게 나왔나? 감정평가를 잘못했나? 안 했나라는 거는 다 개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지금 4년 전에 일반 매매 거래보다 신권임에도 불구하고 더 싸게 나왔다라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봤어요. 뭐 특별하게 볼 내용은 없고요. 다 소멸이 됩니다. 감정평가서도 마찬가지고 언제 조사했는지 나오고 언제 작성했는지 그리고 토지, 건물, 제실 건물 해서 최종적으로 감정가가 나온 겁니다. 감정평가서 안에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좋은데 제가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긴 어려우니까 저는 그냥 이것만 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황조사서인데 현황조사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소 나와 있고 임차인 있는지 소유 누가 운영을 하는지 다 근데 소유주 겸 채무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종업원도 있다 라고 이제 나와 있죠. 조사 일시가 20년 4월이니까 임장을 가봐야 돼요. 지금 좀 오래됐죠. 2년 이상 차이가 나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일반 주거지역이고 대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식으로 불법 건축물이다 라는 것도 건축물 대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요새는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이라고 건축물 대장에 명시가 되면 이행강제금을 나오는데 19년 4월인가 이후로는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할 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건축물 대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좀 더 봐볼게요. 사진으로 위치가 제가 대략은 말씀드렸는데 거리뷰로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여기죠. 일반 음식점. 이 사진이 22년 3월 사진입니다. 여기 나와있죠. 22년 3월 영업을 봐볼까요? 좀 더 당겨서 사진이 붙어있는데 이게 안 한다는 말인지 여기 뭐라고 있어요. 지금 글씨가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업합니다 인 것 같은데 1호점은 정상 영업한다 맞죠? 임시 휴업하는 것 같아요. 여기 신문도 쌓여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있죠? 제가 무슨 탐정이 된 것 같은데 그게 보이네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옆에는 하나 이런 것들은 차도 있는 것 같고 이 집은 문도 열려있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게 여기 공용주차장 같은 게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할 때 주차가 상당히 좀 곤란하죠. 주차장이 없으면 요새는 식당도 잘 안 가려고 하니까. 근데 공용주차장도 있으니까 좀 돈은 들겠습니다만 일단은 주차 딱지가 끊기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이 땅값이 얼마나 될까 또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미리 좀 찍어놨는데 18년 10월 지금 소유자 겸 채무자가 일반 매매할 때 평당 1220만 원을 주고 거래를 했습니다. 싸게 준 건 아니에요. 가장 최근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1299만 원이죠. 1년 전에 거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때 좀 많이 비싸게 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식당도 아니에요. 지금 단독주택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래요. 7억 5,500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1,400인데
일단 땅이 크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제하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값이 만약에 신권에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높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살짝 한 그 정도 느낌이 드네요. 만약에 한번 유찰되고 낙찰받으면 베스트고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래서 이 땅의 가치를 한번 돌려봤어요. AI로 돌려봤는데 좀 높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7억 5천. 근데 이건 단순히 AI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그 공공기관과 이 도청 이런 공무원의 수요가 있다라는 것은 상당하게 큰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토지이용계획서를 살펴보면 뭐냐면 일종일반 주거지역이죠. 일종일반 주거지역인데 아마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게 각각 지자체 조례마다 다릅니다. 포항도 다르고요. 서울, 경기 다 다르니까 꼭 토지이용 계획서에서 이제 각각 해당 경매 물건이든 아니면 뭐가 속해 있는 조례를 살펴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일종일반 주거지역이죠. 건폐율 60%입니다. 60% 이하고 그럼 용적률이 얼마냐? 아래로 내려가 보면 용적률이 나오죠. 용적률이 지금 일종일반 주거지역 100%에서 200% 이하. 그러니까 높게 짓지는 못하겠네요. 그렇죠? 땅이 아까 68평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서 아까 몇 프로였죠? 60%? 68 곱하기 60%로 해서 올려가지고 200% 아래까지만 지을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토지값이 이게 비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제가 좀 더 와닿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뭘로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아파트는 좀 잘 알죠? 아파트는 잘 알아요. 그러면 아파트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죠, 위치가. 근데 여기 무슨 아파트가 있죠. 이 편한 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2단지 아파트예요. 23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내년이에요. 딱 1년 정도 남았는데 102세대 102세대. 여기는 토지가 뭐냐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2종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여기도 2종 일반. 여기는 1종이죠. 일종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만약에 뭐 이게 종상향 될 일은 없겠죠. 종상향 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종일반 주거지역이고 이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새 아파트죠. 분양을 했고 비교를 해볼게요. 얼마일까요? 제가 찾았습니다. 이 편의 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분양가 깜짝 놀랄 거예요. 84 기준 9평이죠. 84 기준 9억이에요. 9억. 84B도 8억 후반에서 9억.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 얼마일까요? 실거래 찍었어요. 10억 5천. 5층인데도 불구하고. P 보이시죠? 2억, 2억 5천. 최고 낮은 걸로 제가 찍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가 2억이에요. 그럼 11억이죠, 지금. 가장 높은 가격으로 해볼까요? 2억 5천. 큰 차이는 안 나네. 2억에서 2억 5천 사이네. 아파트 하나 받겠습니까? 건물 하나 갖겠습니까? 저는 이거죠. 저는 안 해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게 쉽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아파트하고 직접 비교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장도 가보세요. 가보시고, 제가 아까 봤죠? 탐정처럼 비어 있습니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8억이었으니까 모르겠네요. 만약에 유찰되면은 좀 더 쌀 거고 1억대로 제주도 건물주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